오징어 게임의 영향인지 데스게임 장르의 해외 작품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 3입니다. 게임開始だ。 それではゲームスタート。 실제로 이 작품은 오징어 게임의 덕을 봤는데, 공개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며 비슷한 데스게임 장르로 역주행했었습니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한국 드라마를 잡기 위해 수백억의 제작비를 쓰고 일본 실사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유유백서의 제작사 로봇이 온전히 이 드라마 제작에만 매달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포 때문에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옥겜과 같은 현실 배경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게임을 통과해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다시 현실로 보내지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시즌1의 1화는 옥겜의 무궁화 게임을 봤을 때의 충격과 맞먹었는데요. 어떻게 찍은 건지 신기한 텅 빈 도쿄 도심의 전경,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첫 번째 게임은 완벽한 인트로였죠. 한편 이어서 나온 시즌2는 국내에선 뇌절이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서양권에선 로튼토마토 91%의 신선도로 시즌1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토마토가 썩어가는 오징어 게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죠. 저 또한 시즌2를 재밌게 봤는데, 더 커진 스케일과 조연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로 다소 단순했던 게임과 늘어난 심파를 극복해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달리 캐릭터 하나하나의 성격과 서사가 자연스럽고 개연성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판타지라서 게임 보는 맛도 있었는데, 모든 게임의 난이도가 트럼프 카드로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의 끝에서 처음으로 조커 카드가 등장하며 시즌3에서 극악의 게임이 등장할 것을 암시했었죠. 실제로 옥겜 시즌3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아리스 인 보더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옥겜이 끝나기를 기다린 듯 바로 시즌3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周りが静かになって旅をする夢を見た気がします。繰り返し同じ場面を見るんです。人間の感情というものはね、君の大切な彼女も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よ。ゲームに。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가자들은 게임을 했던 기억을 잃은 채 다시 살아나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기훈과 비슷하게 사람들 살리겠다고 난리친 멘탈 약한 주인공 아리스와 아리스한테 팩폭을 날리는 일본의 상우형 진짜 주인공 우사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즌3에선 어떻게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훈이 형처럼 쓸데없이 복수하려고 재참가하는 건 아니고 우사기가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사기 게임開始だ。死んでも構わない。ウサギを救える可能性があるな。 우사기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시 게임에 참가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시즌2에서 보더랜드의 국민으로 남길 선택했던 지능캐 2인 반다와 야바가 게임의 주최자로 등장하는데, 갑자기 좀비 카드까지 등장하며 스케일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사가 장난 아니었던 빌런이자 아군이가 재등장하는데, 머리를 길어서 존자리듯 나타났죠. 다 떠나서 게임 장면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스타워즈급인데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은 바로 아리스 인 보더랜드 정주행 꼭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1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리스. それではゲームスタート。 그리고 다음은 일주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찍은 더 러닝맨입니다. 그 러닝맨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일단 소설을 썼다 하면 다 영화로 나오는 공포소설의 고트 스티븐 킹 소설 원작입니다. 소설이 나오고 5년 뒤인 1987년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영화로 나왔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영화를 스티븐 킹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썰은 유명한데, 원작의 암울한 느낌은 다 빼고 아놀드의 수많은 액션 영화 중 하나처럼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리메이크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탑건의 행맨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전세계에 방송될 정도로 유명한 리얼리티 쇼인 러닝맨은 시청자와 방송국이 고용한 킬러가 참가자를 쫓고 참가자가 30일 동안 생존하면 거액의 상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Rules are simple. Survive 30 days. The entire nation hunting you down. I'm not trying to get myself killed, so kiss my ass twice. Right there is why you can win this game.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이 있긴 하지만 이번엔 그게 전 국민한테 공개되는 쇼라는 점에서 더 디스토피아에 가깝죠. 예고편만 보면 그냥 가벼운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빈부격차로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 미래에서 가난한 노동자인 행맨 리차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 것이죠. We need money for a doctor now. Ben, watch yourself. We'll get your family out of slumside for good. 그리고 소설에선 게임을 하는 도중에 아내와 아이가 암살당합니다. 게임에 참가한 이유였던 가족이 모두 죽으면서 게임 생존에서 복수로 챕터가 전환되죠. I'm gonna come back here and burn this building down. I promise. That's the spirit.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예고편에서처럼 단순한 B급 액션이 아니라 탄탄한 원작에 기반한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 스티븐 킹 원작 데스게임 영화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더 러닝맨뿐만 아니라 헝거게임, 배틀로얄과 같은 청소년 데스게임의 원류라고 불리는 더 롱워크입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지금 들어도 진짜 충격적인데 한 명이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단순한 규칙의 게임입니다. 이런 영화를 지루해서 누가 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걷는 걸 멈추게 되면 바로 사살됩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시속 4.8km 이상으로 걸어야 하고 속도가 그 이하로 3번 이상 떨어지면 죽습니다. Walk until there's only one of you left. Who's ready to win?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걷는 거라 당연히 결승선 따윈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And no finish line. 더 끔찍한 건 대소변도 걸으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죠. 한편 원작에선 속도 기준이 시속 6.4km로 더 빨랐는데요. 요즘엔 애들 체력이 더 떨어져서 그런지 영화 분량 때문에 그런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 같습니다. This is walk or die. 그리고 이런 미친 상황이 벌어지는 영화 속 배경은 독재 정권이 들어선 미국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에서 매년 100명의 사춘기 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라고 이걸 생중계로 틀어주는 상황이죠. Smile, boys. You're on candid camera. To inspire everyday You people. gotta not think about the things out of your control. Think about your plan. Think about all that money. 우승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고 유명인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이유로 참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콘스탄틴과 헝거게임의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걸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북미 기준 9월 12일 개봉 예정이며 국내는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케일에선 역대 최고인 전 우주적으로 열리는 데스매치 모탈 컴뱃 2입니다. It's time. It's showtime. 오징어 게임 같은 배틀로얄 형식이 아니라 1대1 토너먼트식의 게임인데 모탈 컴뱃은 외계의 지구 침공을 막기 위해 지구 최강자들을 모아서 외계인들과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각종 수호신과 능력자들이 다 출전하죠. 잔인하기로 따지면 오징어 게임은 진짜 애들놀이인데요. 그도 그럴 게 철권보다 2년 전에 나온 전설의 게임으로서 상상 이상의 고어한 수위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영화는 2021년에 나온 리부트 작품의 후속작입니다. 쇼군의 사나다 히로유키가 게임의 인기 캐릭터 스콜피온을 맡고 또 다른 인기 캐릭터 서브제로와 맞붙는 장면은 무려 4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리고 올해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모탈 컴뱃 2는 벌써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한 테스트 상영 반응이 거의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반지의 제왕과 더 보이즈의 칼 어번을 고자펀치 스킬로 유명했던 자니 케이지로 캐스팅했습니다. Cage, you have been chosen to fight. How are you doing that? Are you coming or what?
여기에 사나다 히로유키 포함 이전작 출연진들을 거의 그대로 캐스팅해 1편 본 사람들은 안 보고 못 배기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모탈 컴뱃 게임 세계관에서 타노스 역할을 맡고 있는 최종 보스 샤오칸도 나오는데 인스타에서 유명한 헬창 마틴 포드가 캐스팅됐죠. 원작 게임의 팬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킬링타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1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디어 예고편이 뜬 박찬욱의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뭐하지야? 사실상 전형적인 데스게임 영화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25년 종이제작 전문가 이병헌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넌 뭐하지야? 평화롭던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날 위기에 처하면서 멘탈이 떡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제지회사 문제지에 일자리 하나가 생기는데 경쟁자들이 꽤 많은 상황이었고 이병헌은 취직을 위해 이 경쟁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경쟁자로 차승원, 이성민 등이 나오는데 이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 같아 진짜 극현실주의 데스게임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헤어질 결심이 떠오르는 영상미와 올드보이처럼 무기를 사용하는 결투신들, 그리고 프론트맨 이병헌이 주인공이라는 팩트만 봐도 올해 첫 천만 영화를 기대해봐도 될 정도입니다. 넌 뭐하지야? 한편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 25년 만에 박찬욱과 이병헌이 만난 작품이라 개봉하면 개처럼 달려가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스게임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헝거게임의 후속작 헝거게임 수학의 일출입니다. 영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한 거라 무슨 배고픈 사람들이 농사짓는 영화 같은데 원작 소설이 올해 3월에 출판됐고 바로 제작에 들어가 내년 11월 20일에 개봉 예정인 상황이죠. 한편 2012년에 처음 영화로 나왔던 헝거게임은 총 5편까지 나온 전세계적인 흥행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1편보다 5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50회 헝거게임의 우승자 헤이미치 에버네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프리퀄인데 실제로 이전 시리즈에서 멘토로 계속해서 등장했었죠. Our mentor is supposed to tell us how to get sponsors and give us advice. Embrace the probability of your imminent death. 뭐요? 이 새끼 아가리 빰딱을 확지. 드디어 그 당시 이야기가 밝혀지는 거라 팬들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 2편부터 모든 시리즈를 연출했던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또 등판했습니다. 그냥 로렌스 형은 콘스탄틴에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더 롱 워크도 그렇고 데스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죠. 한편 잊으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해드리면 파넴이라는 독재 정권이 미 대륙에 건설되고 13개의 구역이 수도인 캐피톨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개의 구역이 정부의 탄압에 못 이겨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고 그 대가로 각 구역에서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소년 소녀들을 뽑아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것이 헝거게임이죠. 비자발적으로 그것도 아이들을 참가시킨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잔인하고 그 의도가 불순한데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처럼 지금까지 총 2번의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아리스인 보더랜드도 그렇고 게임에 2번씩 참가하는 건 이제 데스게임 시리즈에선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또 게임 플레이에서 반란으로 주제가 바뀌는 것도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데 업적이 1도 없는 기훈이 형과 달리 헝거게임의 주인공 캣니스는 혁명의 영웅처럼 묘사됐고 실제로 반란 이야기로 후반부 시리즈 이야기가 진행되죠. 오징어 게임 결말을 보고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헝거게임 정주행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평가가 갈렸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아직 유효하고 무엇보다 이런 데스게임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옥게임 미국판부터 프리퀄까지 쭉쭉 뽑아주길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